자, 앞서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문재인은 진짜 편하게 청와대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실제 우리 청취자가 여쭤볼게요. 문재인과 관련돼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관련돼가지고 기억나는 정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이 난다라는 건 뭔가 총대를 세게 메고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했던 일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냈던 모든 정책들은 뭐였습니까? 그냥 좌파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했던 것뿐이고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율 방어만 했던 게 문재인 정권의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로 인해 이 나라가 5년 만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엔 미래가 없었고요. 문재인 정권엔 국민이 없었고요. 오로지 국민을 갈등을 하게 만들고 우리 미래를 망가뜨려 놓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제 개혁안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문재인은 편하게 청와대에서 놀고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뒤로도 해먹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지금 문재인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문재인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딸내미인 문다희가 어제 뭐 했다고요? 난데없이 SNS에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문다희 씨 참지 마세요. 그 누구도 문다희한테 참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더 나아가 문다희도 참아본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노무현을 대입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노무현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노무현을 대입시키는 게 문재인이나 문다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문재인이 피의자 적시 알려진 후에 처음으로 SNS에 영상 하나 올렸다고요. 어떻게? 통도사 메밀밭 앞에서 이렇게 영상 하나 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었는데요.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노무현이 찍은 사진이랑 똑같은 구도라는 거예요. 노무현이 찍은 사진이랑. 그러니까 노무현이 과거 갈대밭 앞에서 찍은 사진이나 문재인이 통도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나 똑같은 구도로서 똑같은 풀밭에서 똑같은 뒷모습으로 찍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이나 문다혜나 누구를 투영시키는 겁니까? 문재인 수사에 있어서 노무현을 투입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지지층의 감성팔이 하는 거죠. 지지층의 감성팔이.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저쪽 진영은 사실상 노무현이 신격화돼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돼가 저들은 부정하고 있어요. 마치 진짜 노무현이 부당한 탄압 수사를 받은 것처럼 마치 정치 수사를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들은 쇠뇌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과 문다혜가 어떻게든 투영시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수사 이꼬르 노무현 수사로.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문재인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감성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이걸 결집시켜서 정쟁으로 몰아가고 이걸 어떻게든 무마시키려는 게 바로 저들의 전략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식으로 검찰 수사를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안 통해요.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글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 어떤 글을 쓰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딸 문다혜는 화내기에 앞서서 의혹 해명을 먼저 하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말입니다. 항상 얘기했던 말. 문다혜가 화를 내던 문다혜가 뭔 소리를 하던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문다혜가 돈이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실제 문다혜가 집도 사고 별장도 사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지 자금 출처를 소명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 해주면요 우리 국민들이 깨끗하게 끝내주겠다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큰 소리랑 큰 소리 다 내면서 엄포 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노무현까지 투입시켜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정쟁력으로 몰아가보겠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일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다혜가 문다혜 하는 게 아니라 문다혜가 문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죠. 내로남불, 적반하장, 감성팔이. 좌파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문재인이 보여줬는데 그걸 똑같이 딸내미가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리 물타기 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 검찰이요, 수사를 되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최근에 검찰이 뭐 했습니까? 검찰이 문다혜와 관련된 자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 투입된 검사가 누구냐면요. 남성 검사가 없대요. 모두 다 여자 검사만 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다혜가 지금 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남자 검사가 가게 되면은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이 이것도 뭐 남자 검사가 여자 사는 집에 쳐들어왔다라고 딴지를 걸 수 있으니까요. 그걸 간파하고 전주지검이 남자 검사가 아니라 여자 검사를 투입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세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이 딴지 잡을 게 없어서 뭐 딴지 잡는 겁니까? 손자 아이패드로 딴지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검에서 어느 정도로 계획적이고 어느 정도로 세심하게 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저쪽에서 어떤 것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고 좌파 진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어제 보니까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문재인 사위 특혜 챙고 관련돼서 키맨의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 문재인의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신규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실제 검찰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키맨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문재인을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걸 그리고 누가 받아준 겁니까? 법원이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법원도 문재인한테 당신 오는 9월 9일 날 법원에 출석 좀 하세요 라고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에 공판 전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증인신문을 한다라면 우리가 대충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하고 재판이 열렸을 때 증인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예 재판이 열리기도 전이야. 아예 기소도 안 했어.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을 기소조차 안 한 상황 속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받아준 거예요? 법원이 받아준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제가 법률을 보여드릴게요. 법률을. 자, 실제 이게 어느 거냐.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써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청구. 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돼서 검찰이 뭐가 파악한 겁니까? 이 사람은 문재인 사위 특혜 청구 관련돼서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검찰에 출석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진술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검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니까 판사가 재판장에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판사한테 물어보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권 청와대 행정관이 실제 이 사람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이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키맨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술을 거부함에 넘어서가지고 검찰 출석까지도 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검찰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재판부가 이 사람 증인 데려다가 물어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요, 함부로 청구를 못해요. 실제 제가 법조인분들에 물어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항의 청구를 하면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받을 만한 그런 사유를 검찰이 충분하게 소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 안 되면 법원이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소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이 있어서 키맨이다. 이 사람이 재판장이 와가지고 실제 증인신문을 할 만큼 소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법리적으로 증거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에 있어서 당사자들, 어떤 당사자? 피고인,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들에게 이 사안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검찰이 다 까는 거예요. 검찰이 다 까는 겁니다. 뭐도 하기 전에, 기소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이 있어서 키맨이 있는데 그 키맨을 법정에 세웁니다. 근데 키맨만 세우는 게 누구도 세우겠다라는 겁니까? 관련자들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왜 키맨인지, 더 나아가 검찰이 지금 어떤 증거와 어떤 진술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될 수 있는 자리에 문재인을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검찰이. 그리고 누가 받아준 겁니까? 법원이. 자, 신규 여러분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패를 까는 거예요. 패를 까는 겁니다. 앞으로 문재인과 관련돼서 포토라인도 세워야 되고 문재인과 관련돼서 출석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검찰이 뭘 먼저 하는 겁니까? 실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이 있어서 패를 먼저 까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문재인한테. 이건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굉장한 자신감. 실제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검찰이 잘 사용을 안 한대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이 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을 어떻게 적시하고 있습니까? 참고인이 아니에요. 피의자라는 거예요. 피의자.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법안에 참고인은 참여를 못합니다. 참고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쓰여져 있어요. 근데 문재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피의자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은요, 문재인을요, 피의자로 아예 특정을 한 겁니다. 문다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 행정관의 공판전 증인 출석에 있어서도 피의자로 적시를 한 거예요.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피의자로 문재인을 아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예 적시를 한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정하지만 어쨌든 좌파들 내부에서는요, 지지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어쨌든 개파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어떻습니까? 어쨌든 좌파 내부에서는요, 거물급 정치인이라고요. 근데 검찰이 이 문재인을 수사함에 있어서 실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라면, 이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무너진다라면 민주당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안는 가운데서 이거 꼬투리하고 검찰 공격 안 하겠어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 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문다혜가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검찰을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다혜 씨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아버지인 문재인도 참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여기에 가세요. 여기에 가세요. 네, 법원이 출석 통지를 한 공판정 증인신문에 문재인이 반드시 출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이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그런 사진과 영상이 제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검찰이 그러면 왜 이 정도로 자신감을 표명할 수가 있을까? 자, 바로 이 사안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문재인 정권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친인척을 담당했던 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실제 지난 5월 달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어떤 담당? 친인척을 담당했던 팀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이에요. 즉 친인척 담당자가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법정에 세워가지고 판사를 통해 실제 신문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검찰이 지금 무엇을 포착하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문다의 태국 이주에 도움을 준 정황, 그리고 문다의 남편의 타이 이스타제 취직에 관여하는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이와 관련돼서 타임테이블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타임테이블? 2018년 3월 달에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표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표? 바로 이거죠. 자, 문다의 구기동 빌라와 관련된 제가 표를 여러 차례 보여드렸어요. 실제 문다혜가 원래 무슨 집을 갖고 있었다고요? 구기동 빌라를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 원래 누구 거였다는 겁니까? 문재인 사위 서창호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로 소유주를 변경한 겁니까? 2018년 4월 달에 문재인 딸내미 문다혜로 소유주를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다혜가 2018년 7월 10일 날 이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팔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급하게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문다혜가 아들내미를 데리고 태국에 감에 있어서 남편과 함께 간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갔느냐? 남편이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다혜가 구기동 빌라를 팔고 아들내미 데려다가 태국에 갔는데 문다혜 남편이 문다혜와 문다혜 아들내미랑 간 게 아니라 먼저 갔다라는 겁니다.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문다혜가 실제 뭐 했습니까? 구기동 빌라를 처분하고 태국을 갔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문재인 사위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잘 보세요. 2018년 3월 달에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문재인 사위가 문다혜한테 구기동 빌라를 증여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문재인 사위가 한국에서 신병 정리를 굉장히 급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퇴사를 해. 심지어 집까지 넘겨.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한국에서의 생활을 급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왜 갑자기 퇴사도 하고 집도 넘겨주고 왜 이렇게 한국의 생활을 급하게 정리를 할까? 자, 왜냐?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재인 사위가 그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를 보여드리면 문재인 사위가 2018년 3월 달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018년 4월 달에 문다혜한테 집을 넘긴 직후 3개월 뒤에 태국 가서 누구?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젯에 2018년 7월 달에 취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요것 때문에 그렇게 신병 정리를 빨리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과 이상직이 거래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상직한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상직은 문재인한테 사위에 특혜 채용을 해줬다는 의심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문재인 사위가 회사를 퇴사한 게 언제? 2018년 3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문재인 사위가 2018년 7월 달에 취업했다고요. 타이 이스타젯에. 그런데 이상직이 2018년 3월 달에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취임을 합니다. 자, 타임테이블 그려지시죠? 뭐 하는 겁니까?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취임을 하니까 문재인 사위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갖고 있던 집을 문다인한테 넘겨주고 그로부터 문다인은 뭐 한 겁니까? 그 집을 팔고 그리고 나서 아들내미 데리고 태국으로 갔고 그로부터 문재인 사위는 취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태국 가서. 이런 타임테이블이 지금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누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문재인 정권 민정실 친인척 팀장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압수했고 검찰이 불러다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검찰이 이 사람을 공판 전에 증인신문으로 청구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누가 받아준 거라고요? 법원이 받아준 거라고요. 심지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구 오라고요? 문재인 오라 그랬습니다. 어떤 신문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자, 시청자분들 어떤 구도로 그렸는지 아시겠죠? 어떤 구도로. 실제 검찰이 지금 어떤 타임테이블을 그리고 있고 어떤 시간 수사가 맞춰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누구를 지금 신문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왜 키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문재인은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 검찰이 최근에 진술 하나를 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제 문재인 사위가 취직했었던 그 항공사의 임직원들에 따르면요. 뭐라고? 뽑으라 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누가? 이상직이가.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 문재인 사위가 채용된 이후에 만찬을 했는데 회동된 임원들이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요동이 상식적입니다. 자, 문재인 사위가 일개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문재인 사위가 어떤 직함을 얻고 들어갔습니까? 전무이사입니다. 전무이사. 네, 월급만 월 800만 원에 심지어 집까지 내줬다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한 회사에 전무이사가 새로 들어오는데 임직원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세요? 아니, 문재인 사위가 사장보다 월급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회사 내부에서 아무도 모르게 묻히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취직이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갖다 꽂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갖다 꽂았구나. 그리고 그런 갖다 꽂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타임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과 문다인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퍼즐 조각 맞춰지시죠? 정리가 되시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마지막 퍼즐 맞춰야죠. 누구? 문재인.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문다인 씨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십시오. 누구까지? 문재인까지. 나와가지고 직접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자리는 잡았는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 눈을 좀 만졌는데 포토라인에 서려면은 기자들과 브리핑을 하려면은 좀 눈은 좀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눈이 자리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문재인 씨는 잘 정리해가지고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고 출처를 밝히면 되겠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퍼즐 조각이 지금 맞춰져 있는지 실제 지금 검찰이 어떤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지금 이들이 뭘 왜곡하고 뭘 숨기고 있는지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열심히 감정팔이 해가면서 노무현을 대입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랜만에 외쳐야죠. 오랜만에.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라! 라고 외쳐야죠. 잡아라! 네.
그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잡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대 목소리 내서 계속 퍼즐 맞춰보고 이들이 왜곡하고 숨기는 것들 바로잡고 끌어올리는 게 지금 저의 역할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